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한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요즘 보면 요식업계에서 크게 하는 사람들 다 팔고 빠집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와중에도 넘겨요. 크게 하던 갈비집 이런 것들을 넘깁니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넘기고 빠져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또 그걸 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참으로 이 세상에는 정상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요즘 좀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도 있대요. 자, 연예인 중에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등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더 판을 크게 벌였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들려요. 그래서 벌은 거 가지고 지금 은행 대출 다 갚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연예활동만 열심히 했지 세상 물정을 모르구나. 황세프를 보거나 그 뉴핑을 열심히 봤더라면 저런 판단을 했을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TV에 나와가지고 대중을 웃기는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중에 큰 식당을 인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남을 웃길 줄만 알았지 눈물이 뚝뚝 떨어질 줄은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황 대표가 지난 한 5, 6년 전부터 코인 하지 마라, 주식 하지 마라, 그리고 부동산 집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시차를 두고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문 정권이 코인판을 벌일 때 또 신라젠 등으로 바이오 주식판을 벌일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 며칠 전 신문을 보면 바이오에 몰락해가지고 또 사설까지 났더라고요. 그리 될 줄 몰랐습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정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는데 바이오 주식을 샀다가 물려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나서 빠져오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코인 하지 말라고 2018년 1월 달에 경고하고 정부가 왜 코인이라는 폰지 사기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 실체가 없는 사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젊은 애들이 자기들만 보는 사이트에 황장수 꼰대라는 사람이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빈정거렸고 그때 다른 경제학 지식이 좀 있는 양 하는 자들이 수없이 댓글을 달면서 저를 경제를 모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경제가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솔직히 현대 경제학은 사기고 노벨 경제학상도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의 이익에 봉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돈 벌게 하는 거, 그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현대 경제학의 본질이고 경영학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기득권의 사기술이다라까지 황 대표는 말했죠.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600만 코인 투자자 눈물이 날 때 거래소는 6월 한 달 만에 수수료로 2천억을 벌었다. 그래서 1위 업비트가 961억을 벌었고 2위 빗썸이 861억을 벌었고 3위 코인업이 183억을 벌었고 4위 코빗이 11억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코인 수수료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0.25%에서 0.05%까지 미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수수료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두세 배가 최대한 높고 미국의 수수료에 비해서는 거의 10배가 높다. 일본에 비해서도 한 20배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보다도 서너 배가 높고 이러니 업비트 1위 업체는 하루에 32억씩 챙겨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1,000억을 벌지요. 그래서 이자들이 요즘은 좀 뜸해진 거고 과거에는 정말 한 달에 몇 천억씩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을 쇼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좀 약올라라고 황세퍼가 이야기하면 당신이 갖다 준 돈은 결국 돌고 돌아서 코인 거래소들 지금 빌딩으로 들어갔다. 자, 도박판 하우스를 오래 운영하면 최종적으로 딴 사람은 하우스장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평범한 90%의 중산층 서민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딴다. 지난번에 황 대표가 말했잖아요. 10억이 있어봤자 10%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까지 포함해서도. 그래서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상위 10% 안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하지만은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한 채고 다들 현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껏해야 갖고 있는 게 빚입니다, 은행에. 자, 이런 서민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애초에 돈을 딸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죠. 항상 이런 사행성 짙은 상품들. 저는 자산의 이 등락이라는 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진정으로요, 집이 주거의 목적이고, 그리고 의식주처럼 필수적인 부분이었다면,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거주용 집이 그래서는 안 되죠. 상업용 집은 그렇게 돼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거주용 집은 거기에 투기하고 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그렇던데, 미국이요, 지금 망해가는 게, 저게 사기자본주의로 망해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 대표가 하는 혁명 21은 집을 가지고 투기 대상으로 돈을 벌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적 주택 원가 공급 정책을 주장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요, 지난 대선에 보면 관심을 끈 채 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난번 대선 직전까지 전부 부동산에 눈이 벌게서 달라들었고 심지어 20, 30대조차도 겁도 없이요, 은행에서 4억 빚을 내서 그리고 주변에서 다 끌고 모아서 지돈 한 4, 5억에 빚 한 4, 5억 내서 10억 안팎의 집을 겁도 없이 샀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금을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이상 다들 냈죠.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벼락 거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요, 벼락 거지도 없고 벼락 부자도 없어요. 돈이 돈을 보는 이 자본주의의 이 일부 폐해 때문에 벼락 부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그 벼락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 벼락 거지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벼락 부자는 못 될 만정 벼락 거지는 없는 건데요. 그걸 만들어냈죠. 투기판에 뛰어들으라고. 이렇게 항상 오를 것, 끝없이 오를 것처럼 바람을 잡으면서 집을 빚걸 영투해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언론들부터 다 나서서 TV, 케이블 틀면 전부 집 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3,200, 3,300, 3,400을 간다. 4,000을 넘긴다고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또 주식을 했죠. 그때 보면요, 젊은 2030들 중에 좀 좋은 직장 다니는 애들이 다 주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말을 하면 비아냥거렸어요. 모르네.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정보가 있고 판단이 있어서 알아서 잘 하니까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학개미, 미국의 나스닥 주식, 빅테크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코인 초반에 몇 억씩 벌었다는 젊은이들이 있었죠. 그 돈을 다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준석이가 참으로 신통방통한 것 같아요. 내 추측으로 한 10몇 억은 벌었을 건데 그 돈으로 집 사고 전기차 사고 했는데 그걸 손을 씻어요? 나중에 그 이준석이 코인으로 벌었다는 진실은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온 나라가 투기판에 뛰어들었어요. 벌써요, 코인판에 젊은 사람 들어갈 때 초반에 꾼들은 치고 빠졌습니다. 정권 초창기에 치고 그 다음에 살짝 덮어놓고 다 빠졌어요. 주식요? 자, 신라젠 뜰 때 치고 빠졌습니다. 10조짜리 신라젠이요, 상폐돼 버렸습니다.
그때도 잔액이 한 7천억, 8천억 남아 있었죠. 들고 있던 사람들 다 휴지 조각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신라젠 보고 조심하라 할 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경고장 보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내가 카메라 앞으로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경고장을 보내요? 저들 걱정해서 충고해 줬는데. 그리고 셀트리온. 여러분 요즘 셀트리온 얼마입니까? 바이오 주식요? 한국이 바이오의 강국이에요. 바이오 주식이 판을 쳐요. 전부 정치꾼들이 장난쳤습니다. 사모펀드요. 알고나 투자했습니까? 사모펀드가 뭔지요? 대부분이 보니까 사모펀드 모르고 투자했더만. 그래서요, 이 나라는 그야말로 금융기관 다니면서 허술하게 보이면 살짝 꼬드겨서 번개불에 공 구워 먹듯이 사기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주식하고 코인하고 펀드하고 또 부동산 사서 재미들 많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요, 딱 3가지가 갖춰져야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본전, 자본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홀짝할 때 다른 애들은 500원 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5,000원이 있어서 홀짝을 하면요, 계속 풀로 때리면 언젠가는 10번 지고 한 번 했을 때라도 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천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미천이 많아야 좀 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면요, 원래 가격 이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팔면 손해는 안 봐요.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뭘 하려고 한다면 자기 미천이 많아야 된다. 차입해서 투기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 초조하니까 뚝심을 가지고 지그시 베팅하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스 들은 걸로 가지고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죠. 두 번째는요,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정보를 알 때는 이미 기득권은 벌써 그걸 버리는 정보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사러 들어갔을 때 벌써 사서 팔고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지요. 금고 안에 현금을 재놓고 골드바를 만들어 놨을 때 집을 팔고 주식을 팔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인이든 주식이든 집이든 다 정보를 미리 듣고 남들보다 기득권은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네가 아는 정보는 남이 다 알았던 정보 찌끄레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벌고 튀려면 누군가 내 돈을 바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튈 돈을요. 그래서 그게 폰지 사기 아닙니까? 뒤에 온 사람이 앞에 온 사람의 돈을 바쳐주는 거. 그래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코인도 커넥션으로 한 자만이 땁니다. 그래서 그래서와의 커넥션, 그리고 코인을 만들어서 개발한 자와의 커넥션,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있어야 커넥션이 되죠. 자, 내가 검찰의 고위 간부다. 내가 이런 코인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금감원 등의 주요 부서의 책임자다. 내가 뭐 경찰의 고위 간부다. 이런 식으로 내 파워가 있어야 커넥션이 형성됩니다. 그래야 코인에서도 따고 그래야 주식을 해서도 딸 수 있죠. 그래서 미천, 정보, 커넥션 이게 되지 않는 2030 중산층 서민들이 나도 다 하는 거 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자산 거품의 투기판에 뛰어들었다가 다 쪽박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사고 내리기 전에 신통방통하게 팔지요. 아마추어들이 돈 좀 따보겠다고 프로판에 갔다가 그냥 가자 말자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집을 샀던 사람들 내 집이 영원히 없을 것 같아서 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좀 따보자라는 초조한 벼락 거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뛰어들었지 진짜 주거 안정성 때문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투기도 특성이 있어요. 코인은 하층이 하고, 미안합니다. 주식은요, 하층에서 중산층 사이가 하고, 그리고 부동산은요, 중산층 이상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다 급이 있어요. 이런 거를 주무르고 핵심적으로 따는 것들은요, 자기들끼리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강남 소수 기득권층이 이거 다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서 파워가 있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거 다 따먹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평범한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직장 좋은 젊은이라고 생각하고 압축거리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것이 한국의 자산 투기판이었다. 자, 이제 벼락이 울리고 천둥이 치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폭락은 급폭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눈앞에 번져 나갈 때, 그럴 때 아마 은행에 찹 들어오고 부도 나고 직장에 쫓겨나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황 대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했을 때 하지 말 걸, 차라리 금이나 사노라 했을 때 금이나 살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황 대표는 평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한 가지 획을 그으려면 7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5년은 너무 짧고 10년은 너무 길다. 한 7년쯤 하면 성부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려 해도 한 7년을 지켜봐야 되고, 주식을 하려 해도 7년을 공부하고 시작해야 되고, 부동산을 하려고 해도 7년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뛰어들면 그것은 처음부터 결과가 예정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할 때 다 조롱을 했습니다. 자, 조롱한 당신들 지금은 배가 부릅니까? 살만 합니까? 돈 많이 땄습니까? 웃음밖에 안 납니다. 오늘의 디저트, 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조롱한 당신들 절대로 비탄감 받지 말고 끝까지 개고생해라.